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이 교과목 명칭은 굉장히 긴데 이게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울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 학생은 아마 수업 계획서를 사전에 이렇게 쭉 봤기 때문에 대략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녹색 성장의 지속 가능 발전에 녹색이 의미하는 바는 녹색 성장이라고 저렇게 그림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녹색이 의미하는 바, 녹색으로 연상되는 단어, 바로 녹색이란 도대체 어떠한 단어들이 연상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 최근에는 녹색, 환경 혹은 생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녹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숲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생태계, 자연, 또 환경운동, 또는 편안함, 그런 것들, 또 생명력, 풀, 많죠. 안정이라는 의미, 또 채소도 아마 이렇게 녹색을 대표하는 걸 테고, 휴식, 또는 여름, 여름이 아마 짙푸른 녹색, 이 여름을 대표하니까, 또는 안식, 여러 가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평화, 또 식물, 신뢰, 또는 들판, 그렇죠? 조금 도장을 찍은 것 같아가지고 글씨가 여러분들 해독하기가 어렵겠지만, 들판, 또 나무, 또 화초 이런 것들도 녹색으로 연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은 정서적인 의미지만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녹색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색깔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녹색,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했는데, 녹색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이렇게 연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녹색이 의미하는 바, 제가 한번 녹색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저도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있을까? 그럴 때 제가 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사전이에요, 사전. 국립국어원에서 펼친 표준 국어 대사전이거든요. 근데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RGB 색상 코드, 프린터 같은 경우도 RGB, 레드, 붉은색, G, 그린이죠. 그 다음에 블루, B, 블루. 요렇게 3색을 가지고 컬러를 표현을 하잖아요. 이 RGB 색상 코드에서, 샵 008000, 요거는 컬러 인덱스라고도 하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녹색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명사로서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그리고 비슷한 말로 초록색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명사로서 미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 기본색의 하나로서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표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셀 표색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먼셀 표색계에서는 표현하기를 0.1G, 5.2 over 6.2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5.2와 6.2의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색깔, 그렇게 이것을 녹색이라고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펼쳐낸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던 것처럼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의미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의미할 거예요. 녹색 산업이라든가, 또는 녹색 도시,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녹색 성장, 녹색 경영, 녹색 기술, 또 녹색 혁명, 녹색 마을, 녹색 소비, 거의 대부분이 환경, 친환경, 또는 친생태적인 그러한 의미로 많이 녹색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러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바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 과목명에도 있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 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시절에 이 환경과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정책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요 녹색 성장과 관련된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도 정했어요. 근데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펼쳐낸 자료에 따르면은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즉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산업 구조 또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온실가스를 갖다 감축하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되고 그와 관련된 어떤 파생되는 기술,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 소득 증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갖다 개선하고 생활에 있어서 녹색 혁명, 즉 환경을 고려한 그러한 이제 생활을 갖다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형 국토 개발, 또 생태 공간의 조성, 더불어서 녹색 교통 체계라든가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국가 이상을 갖다 정립하는 차원에서 국제 기후 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일 또는 행동 또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녹색 성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즉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2011년 4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요건 이제 줄여서 보통 우리가 녹색 성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 녹색 성장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그리고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다 이제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이것을 녹색 성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교과목 명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는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법이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미 2007년 8월에 제정이 된 건데요. 요거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이 지금 그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자기 화면을 터치를 해보면 마이크가 X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꼭 마이크를 꺼주세요. 수업 중에는.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이러한 자원을 갖다 낭비를 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그리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후대도 즉 우리 후손들도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 가능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2000년대 후반, 후반에 유엔에서 벌써 논의가 되고, 그리고 유엔에 참가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 만장일치로 정한 그런 목표예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했는데요. 바로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 또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요거를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줄여서 SDG, 그리고 소문자 S를 붙였습니다. 복합적인 내용이니까. 요 SDGs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다 정했냐면은 이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하는 MDG를 갖다가 이제 목표를 갖다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22년 아니에요? 2020년이 가까워지면서, 즉 2015년 이후에는 요 목표에 대한 평가를 갖다 거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유엔에서 국제사회와 최대 그 공동 목표를 갖다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재정립을 한 거죠. 여기에는 어떻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냐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빈곤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교육, 성평등, 난민의 문제, 뭐 분쟁의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 문제들,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 오염, 또는 이제 물이라든가 생물 다양성과 같은 이런 요소들,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 기술이라든가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또 사회 구조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2030년까지 대략 몇 가지? 17가지에 걸쳐서 실제로 세부 목표는 169개 세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다 세운 것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렇게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해서 MDG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2000년 9월에 유엔의 189개국이 만장일치로 이제 채택을 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 과제로서 8가지 목표를 갖다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아와 빈곤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유아 사망률 감소라든가, 또 의료 보건 뭐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절대 빈곤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 계획이면서 약속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러한 진행된 결과를 2015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 빈곤은 2010년까지 당초의 목표의 반 이상을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 간의 편차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 간의 편차도 존재를 하고, 또 여성 역량 배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성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외된 사회경제 분야를 포함한 전 지구적 과제인 환경 파괴, 지속 가능성 부분,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갖다가 새롭게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낸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바로 그거를 나타낸 것이 지속 가능 발전으로서 17가지. 제가 다 읽기도 힘듭니다. 일본의 빈곤 증식부터 시작해서 기아 증식, 그 다음에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 그다음에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의 이용, 에너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화, 불평등, 뭐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그리고 뭐 소비 생산, 기후 변화 방지, 해양과 관련된 거,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거, 평화와 정의,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이렇게 17가지 목표를 갖다 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을 갖다 세웠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7가지 주요 목표, 169가지 세부 목표를 갖다가 같이 우리가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목표를 세워서 같이 애쓰자. 거기에는 아직 개발도상국, 선진국 관계없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잘 만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떤 경제적으로는 수익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지구 환경, 생태 환경을 갖다 보존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빈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망라한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적는다면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경제, 사회 이 세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갖다가 모두 충족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제 담고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생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시 한번 17가지 세부 목표라고 하는 것이 17가지 주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세부 목표는 어떠한 내용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코이카가 함께합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도표,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와 관련된 그런 이제 설명을 잠시 우리가 봤고요. 바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17가지 주요 목표, 그리고 이 주요 목표를 포함한 그 밑에 169가지의 세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 또는 탄소 중립, 뭐 수소 사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바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